오늘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 재산세라든가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동아일보에서 발표를 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당정 LTV 우대 대상 확대 가닥 그리고 종부세 기준 9억에서 12억 검토라고 이제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LTV, 즉 대출에 대한 규제죠. 대출의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많이 조금 지금 현재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고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의 그런 규제가 너무나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70%까지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대부분이 묶이게 되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의 규제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을 활용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던 시점과 지금 현 시점을 비교해 본다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주택의 가액도 낮았고 대출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수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택의 가격도 높아졌고 그리고 대출의 비율이 반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때까지 그러한 강력한 규제 대책을 통해서 그 부동산의 가격을 정상화시키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급 확대와 대출 완화 또는 규제 완화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LTV가 이제 완화를 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일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과도한 그런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부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LTV나 DTI에 대한 규제를 일부 적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비해서 대출 한도를 일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90% 뭐 80% 이상, 90% 이상의 그 대출을 해주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했을 그 시점에는 100%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출에 완화하고 이제 종부세 기준 9억에서 이제 12억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는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재산세라든가 또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 1주택자라면은 지금 현재 주택의 가액이 이렇게 많이 오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이제 가지고 그러한 기준점을 산정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변경된 그 상향된 그 조정의 가액에 맞춰서 1주택자는 투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1주택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산의 이득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그 개념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의 안정의 기반을 갖기 위한 그런 그 의식주의 기본 욕구입니다. 삶의 그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이 큰 건데 이런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라든가 또는 종부세를 너무 과도하게 부과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내가 만약에 주택을 샀는데 이 주택 가격이 올라서 나의 소득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소득이 월 100만 원을 버는데
있는데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내 소득도 300만 원, 1000만 원씩 번다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을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노년층이라든가 내가 예전부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것들을 뭐 몇천만 원을 더 부과해야 된다면은 내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을 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삶의 질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서민들 또는 1주택자 분들한테는 이런 복지 정책이나 그 세금 정책이 있어서만큼은 좀 완화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제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타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기업가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은 기업이니까 니네들이 돈을 많이 내서 우리 못 사는 서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그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기업들,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지 않고 이민을 갔습니다. 국가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과세 정책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복지 세금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 자체, 기업 자체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사를 계속해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향 기준에 적용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주택자가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부대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방안은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면은 LTV 우대 계층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LTV 대출의 규제 완화를 이제 10포인트 완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 같은 경우에 진작에 이렇게 규제 완화를 했어야지.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규제 완화를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번 공감을 합니다. 100번 공감을 하는데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나간 일을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10%포인트가 대출 규제 완화가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금 그리고 이렇게 10포인트가 완화되는 이 시점이 오게 된다면 내가 주택을 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마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10포인트가 만약에 대출 규제 완화가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가치 판단 기준을 딱 세워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포인트가 만약에 대출 규제가 완화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전략을 취해서 주택 구입에 비중을 둘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많이 집값이 올랐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확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기다리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과거에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줬으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규제 완화는 반드시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유튜브에 규제가 계속 됐을 때, 강화가 됐을 때 완화는 반드시 된다. 그 시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을 대선 이전에 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앞서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3기 신도시가 되기 전에 대출 완화가 될 거라고 제가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영상들은 맞는데 그게 이제 되든 안 되든 상관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동산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패턴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맞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출 규제 완화가 됐습니다. 제 말이 맞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제가 틀렸다고 해도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복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그 흐름의 파악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완화 시점이 이제 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형 정부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히든 카드들이 몇 장 없습니다. 그 중에 쓸 수 있는 히든 카드 중에 한 장이 이제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그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포인트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1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포인트의 완화 기준이 어쩌면 좀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확대의 영향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에 한해 가지고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LTV 40%,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50%가 이제 인정이 되는데 소득 기준이나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에 한해서 6억 이하의 뭐 조정대상 지역은 5억 이하 해가지고 10포인트를 더해서 실제로는 LTV 40%, 50%이지만은 일부 계층에는 50%, 60%를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또 추가로 LTV를 더 넓힌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매매 가격이 6억 원 이하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과열 지역에서 6억 이하, 조정대상 지역에서 5억 이하의 주택 가격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 포인트를 이제 늘려주면서 이런 조정대상 지역이나 이 무주택이나 생애 최초 주택의 매입 가격인 이 한정선의 가격을 좀 상향 조정해서 오른 주택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했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했고, 11살 어린 제 동생도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 현금을 다 가지고 이 강남권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을 다 내고 주택을 마련하겠지만, 일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40%, 50%, 60%, 70%의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합리성을 맞춘 그런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냥 10포인트 완화해주겠다 해가지고 정부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밀한 부분들, 그리고 어느 계층이 지금 주택이 꼭 필요하고 어느 계층의 LTV를 어느 정도 대출 완화를 더 확대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평균 가격까지는 해줘야 되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대출의 완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5월 여당 새 지도부 국토부 장관 취임 후에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이제 세금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감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중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0%포인트를 이제 확대해서 대출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하고, 이제 일부 90%를 완화한다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서는 10%까지는 이제 확대가 돼서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은 종부세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공유한다면,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좀 더 기다리려고 하는 자금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대출의 규제 완화가 또 있을 예정이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또다시 한번 자금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내가 지금 주택을 마련하는 게 나은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됐을 때가 기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러면 임성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거 내가 살아야 될 한 집, 한 채, 집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필요하냐? 지금 당장 가장 빠른 시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집을 사가지고 향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에서 살면서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열중하게 된다면 주택의 가격은 제자리에 찾아오게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 국면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몸으로 느낀 거고 제가 경험한 대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누군가는 이제 2025년도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주택을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물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2025년 이후에 주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원하는 신축 아파트의 핵심 입지 아파트 가격은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이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 그리고 이런 정부 정책들 그리고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유튜브 분들 진정성 있는 유튜브 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할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의 전략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